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냥 그 개별 종목 분석하는 거 말고요.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제가 유튜브 통해서 영상 올려드리기 시작한 게 아마 올해 7월 중순부터였으니까요. 이제 한 4,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관심 덕분에 구독 숫자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요. 다행히 채널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제가 영상에서도 가끔씩 말씀은 드리지만은 저는 뭐 거시적 안목으로 뭐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뭐 증권사나 뭐 투자회사 이런 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런 뭐 주식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일개 주식 투자자일 뿐이고요. 뭐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았었고, 그리고 반토막도 몇 번 나보고, 그리고 때마다 그 큰 이슈 동반해서 그 나오는 그 폭락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폭락장 피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또 겪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었던 그런 개인 투자자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치열한 변화 그리고 전과 다른 어떤 접근 방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누구나 이게 그 시작하면 대부분 겪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낸 다음 스스로 이 주식 투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달라지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좀 주제 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태도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계속 하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 제 주변에 그 봤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런 어떤 그 투자 실패의 과정, 안 좋은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 주식 투자를 접지는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되죠. 뭐 잃었던 그 투자금 찾아야 되고 본전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 어렵다는 말도 많이 하죠. 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이게 물론 특정 종목 하나만 놓고 보면 뭐 짧은 투자 어떤 시기만 놓고 봤을 때 해당 시기에 그 수익이 날 수도 있죠. 근데 투자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과연 토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게 평생 주식을 끊고 살기는 어렵다고들 하죠. 오죽하면 이 주식 투자가 합법적인 도박이란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해서 이게 어차피 평생 하게 될 투자라면, 주식 투자라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큰 이 손실을 겪고 난 이전과 이후의 투자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전업 투자자라면 더더욱 해서 이 해왔던 그대로 이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게 되면요,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뭐 또 운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결국 처음에 그 잃었던 본전 찾기는커녕 점점 더 큰 금액이 이제 투자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니까요, 그죠? 해서 큰 투자 실패를 한번 겪으시고 재도전을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 하면은 그 전에 소액을 가지고
좀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이것저것 좀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꼭 좀 찾아내셨으면 합니다. 뭐 그거는 뭐 기업 분석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하는 그 투자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뭐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그 트레이딩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 그죠? 그냥 투자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그게 본인한테 맞는 정답이자 또 투자 방법이 되는 거겠죠. 예. 기업의 재무 구조, 매출, 해당 기업 성장성, 뭐 이런 것 등, 기업 가치 분석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 특기를 살려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차트 분석에 자신 있는 분은 그 방법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건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한테 맞는 자신의 주식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마음에 안 와 닿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알고 있지만 대부분 실행을 못하고 있는. 너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화두를 이렇게 해서 좀 던져드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 방법은 그 구체적인 방법은요, 결국에는 본인이 찾아내셔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 내지 못하고 큰 손실 여러 번 보신 분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무래도 주식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씀. 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주식이 본인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직 그 투자 방법을 제대로 된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못 찾으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월등히 높은 그런 투자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금까지 제가 투자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제 위주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니까요. 그런 시간이니까 그냥 너그럽게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영상에서 단 한 번도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내 말이 옳으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의, 제가 항상 정답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가 될 만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제 이제 채널 명하고도 같은데 이 지지와 저항 이런 걸 통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매수와 매도는 결정은 본인의 몫인 거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투자 방법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과 원칙대로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그래야 이제 후회가 덜하고 매매를 마친 후에도 이제 배울 점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좀 추상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제 투자 방법이나 매매 원칙 몇 가지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그냥 제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전 투자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제
방식대로 만들어낸 매매 스타일이 뿐인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이게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요를 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투자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참고해 볼 만한 하나의 그냥 이그젬플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식 투자자라면은 본인 스스로 종목을 발굴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면서도요,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내가 투자할 종목을 스스로 발굴해내는 것. 안타깝지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종목 추천해달라고 해요. 그죠? 물론 이제 각자 그 자산 규모에 맞게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할 텐데,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한다? 글쎄요. 물론 저도 이제 주변에서 주워들은 종목,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원칙으로 정해놓은 매수 타점이 하락됐을 때만, 그때만 거래를 합니다. 영상 뭐 보셔서 아시다시피 저는 그 투자 스타일이 차트 베이스잖아요. 그죠? 해서 저는 그 HTS 상에 그 조건 검색기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조건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식을 만들어 놓고 해당 조건식에 걸리는 종목들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지지 저항 라인 잡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잡아내서 주로 매매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어떤 뭐 전문가 추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서 어떤 들은 그런 종목들 이런 거 말고 본인 스스로 종목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우는 게 그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실은 이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그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이게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익이 생겼을 때 좀 현금화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뜻하지 않게 깜빡이 없이 그 가끔씩 그 돌바락제 터지는 경우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가 좀 주저앉는 경우들이 몇 번 그런 경우를 겪다 보니까 생긴 원칙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장 전체가 이게 주저앉을 때는 뭐 네 종목 내 종목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종목이 이제 폭락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살아나면은 그때는 또 하락 때와 달리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폭락할 때는 다 같이 빠지면서 상승할 때는 또 다 같이 못 올라가고 상승하는 놈들만 그렇게 또 상승을 한단 말이죠. 해서 이게 내가 손절 못하고 버티고 있었던 그런 종목은 상승장에 상승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이 작년 내내 그 미국장이나 국장 뭐 할 것 없이 이제 뭐 1년 내내 계속 큰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수가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좀 안정화되고 이제 상승 흐름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소외가 됐었죠. 해서 이 큰 틀에서 이 시장 악재에 의해서 생기는 그 개별 종목 그 하락폭이 이 지수가 또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개별 종목의 그 수익보다 항상
크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폭락 이전의 상황까지 이 지수가 이제 회복이 됐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직 그 손실 구간에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제 수익을 결국에는 내기가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개별 종목 분석할 때 이 단기적 대응하고 뭐 중장기 대응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단기적 대응 위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해서 이게 저는 그 한 종목에서 그렇게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올 초에 그 뭐 에코프로비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뭐 몇 배, 뭐 한 뭐 10배까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큰 수익 한 종목에서 얻지는 못하고요.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 이 사이에서 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안타깝지만 그냥 제 매매 스타일의 좀 명백한 한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명확한 그 매수매도 원칙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고요. 절대 좀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그 보수적인 매매를 좀 선호합니다. 예. 제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특정 종목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웬만하면 추격 매수는 삼가합니다. 하지 않아요. 예. 물론 추격 매수 안 해가지고 수익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많죠. 예. 근데 반대로 추격 매수를 했는데 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정해놓은 지지 구간 이 구간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손실폭이 좀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좀 경험을 했습니다. 해서 저는 제가 이 설정해 놓은 그 지지 구간에서 지지의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합니다. 이게 다행히 운 좋게도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주가 흐름이 좋아져 가지고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저항 구간에서 보통은 현금화를 하고요. 영상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저항 구간에서 저항 구간 돌파 시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방에서 지지만 나오면은 상방에 있는 저항 구간까지의 어떤 돌파 시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은 한데 그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돌파 시도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종가까지 안착이 나오느냐 밀리느냐는 장중에 알기가 쉽진 않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뭐 아직 제가 뭐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을 못 알아차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제 실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뭐 수익 가능성이 높이는 방법을 저는 택한 것 뿐이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해당 구간에서 뭐 이탈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약손절을 하고 나옵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긴 시간 손실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지지 구간은요, 그 지금 내가 매수한 지지 구간 아래에도 또 다른 지지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해서 재수 없으면 거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묶이게 되고, 그리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죠. 해서 내가 매수를 한 구간에서 주가가 기대와는 다르게 지지가 안 나오고 이탈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약손절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내가 이제 매수를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는 어떤 예측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그 구간이 밀린다? 그러면은 내가 매수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끊고 나와서 좀 다시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참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실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어떤 좀 도움이 될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의견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또 본인의 방법을 또 찾으셔야 되는 건 또한 또 사실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들 해보시고,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원칙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싶어서 오늘 영상 좀 남겨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제가 뭐 어떤 무슨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 아닌데요. 이게 조금씩 좀 채널이 커져나가는 걸 보니까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 빨리 좀 구독자 1000명이라도 좀 채울 수 있도록 좀 구독 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참고가 되실 만한 그런 영상 제작에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 긴 시간 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